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인강의 중등과학부 수업을 맡고 있는 최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오늘 같이 하게 될 이야기는요, 메타인지 이거 알면 100점 가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생소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항상 1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몰랐던 친구들도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보고 이 메타인지 기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1부에서는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길러야 하는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메타인지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인지 높일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학업 탄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알아보아야겠죠.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 자신의 인지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나의 이런 인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강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전 과정을 일컫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진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시간을 때우면서 나의 공부 시간 그리고 숙제의 양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이걸 알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을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는 거랑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정말 알고 있을까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그동안 안 해봤던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키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메타인지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100시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 저는 우리 반 1등이 하는 공부 방법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선생님 가끔 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나에게 맞는 공부 시간과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시간만 때우며 실력이 많이 이제 수수수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대, 예를 들면 아침 혹은 저녁,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 한 번 집중할 때 나는 15분이 가능해, 30분이 가능해,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을 간과하고 100시간만 채우면 나는 이번 중간고사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 꼭 집중해서 핸드폰 꺼놓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방법도 말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는 노트 필기를 글자로 쭉 문장으로 적어내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친구일 수 있는데 전교 1등 혹은 반 1등인 친구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나 저 방법 써볼까? 라고 하고 도전을 해봤는데 노트 정리, 요약 정리가 맞았던 친구들은 그 방법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 시간과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를 높여서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했을 때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메타인지 높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IQ를 높이긴 어려워도요. 이 메타인지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크게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큼직하게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1부에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2부에서는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스텝 1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스텝 1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맡았던 학생은 성적의 편차가 굉장히 컸던 학생이었어요. 국어 성적의 경우에는 한 문제를 틀리거나 아니면 다 맞거나, 그러니까 뭔가 문장으로 되어 있고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학이나 과학을 봤더니 너무너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기준으로는 국어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수학이랑 과학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고민을 해보았더니 수학이랑 과학은 보통 수식과 깔끔한 표, 그래프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뭔가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흐름을 파악하면서 따라가기가 좋은데 도표만 보고 혹은 그래프만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가면서 따라가는 게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떤 방법이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운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고민을 해봤을 때 나는 문장, 아니면 그림과 도표 어느 쪽이 더 편안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은 나는 스스로 책을 보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게 좋아. 아니면 혹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야 돼.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거나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떤 성향의 학습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더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이런 약점이나 강점을 파악을 했다면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과목마다 같은 방법을 쓸 필요는 단언컨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원마다 그리고 과목마다 모두 다른 방법을 써도 괜찮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 이제 이 내용 알고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나 알아. 응,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봐도 좋습니다. 친구를 붙잡아다가 이제 설명을 해봐도 좋고 혼자만의 요약 정리를 해도 좋아요. 도표를 봐도 좋고 아니면 문제집마다 여러 권의 문제집을 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상태는 알고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응, 알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차례차례 어느 것부터 해보는 게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방법부터 써볼지 계획을 세우고 난다면 이걸 실천하게 되겠죠. 실천하는 단계가 스텝 3입니다.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수행해 가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조금 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도표를 이용해 봤더니 조금 더 일명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나는 이런 도표를 했더니 조금 더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하는 친구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혹은 매우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방법의 경우에는 이어갈 수 있는 거고 나쁜 방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얼른 수정해서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겠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짚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나만을 위한 내가 만들어낸 공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학업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탄력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고무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고무줄을 양쪽으로 길게 늘였어요. 자, 이렇게 길게 늘여진 고무줄은요, 선생님 손에 놓았어요. 놓았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양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늘어난 고무줄은 짧은 형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탄성이 있다 또는 탄력성이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메타인지가 이제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패를 해서 무언가 엇나가는 길이 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다시 도전해보는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중에 나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고 어떤 건 아직 부족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정심이에요. 틀려도 괜찮아,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메타인지를 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답인가? 아닌가? 해서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내가 말을 했다가 틀리면 친구들이 웃을 것 같거든. 내가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던가요? 앉아있는 친구가 옆에서 대답을 했을 때 틀렸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우습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요, 도전한 친구의 자세는 멋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내가 문제를 틀리면 엄마 또는 아빠,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혼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을 딛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자세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생산적인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이런 생산적인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여러분이 틀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씩 줄여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친구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좀 더 이걸 깊게 설명해 보면 내가 어떤 어려운 과제를 만났지만 나는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반드시 이걸 학습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제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이 안타까운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해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시간 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모를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지레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해요.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정력입니다. 무엇부터 할지 계획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부터 실천하게 된다면 내가 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높은 방법부터 하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볼까요? 몰입이에요.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먼 미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지 고민을 해보고요. 왜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 동기부여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의 경우에는 앞의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인데요. 나는 나를 결국엔 통제할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불안감을 가지지 않게 통제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나는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무언가에 한 번 깊게 빠져들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자존감을 높여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이렇게 모양이 망가지고 변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학업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멘탈을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높일 수 있는가, 높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름방학 동안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이런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끄지 마시고 우리 2부에서도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해요. 그럼 2부에서 만납시다. 안녕!